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세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격증 취득 공부 중 암기할 부분을 회피하게 되는 31세 남자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해할 부분보다 암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책을 봤는데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고 암기할 부분만 나오면은 본능적으로 회피한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수학은 괜찮았으나 영어, 언어 등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워도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한때 공부를 그래서 놨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IQ를 재봤더니 134래요. 암기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암기력도 아니고요, 노력도 아니고요, 관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기기사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다른 것을 하고 싶은지, 이것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관심사인지, 전기기사가 되는 게 내 관심사인지, 이게 이제 먼저 해야 될 선택이고요. 정말 전기기사를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이 따라야 되겠죠. 지식이 따라야 됩니다. 시험 과목은 이제 5과목입니다. 전기, 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이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의사인 제가 의학을 모르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좋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전기기사가 되시려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좋고 내가 전기기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전략입니다. 8월 19일 날 올해 마지막 시험인 3차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제 9일 남았습니다. 10일이니까요. 9일 남았습니다. 이 시험에 지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셨다면은 붙을 것인가 안 붙을 것인가. 9일밖에 안 남았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요, 한나절이라도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하면은요. 지금부터 8월 19일 날 붙기로 선택을 하셨어요. 합격하기로. 그러면은 나머지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요, 제가 이미 강의에 올려놨어요. 수험 준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입니다. 참고해서 하시고요. 요령은요, 암기가 아닙니다. 전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암기는 시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암기를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루, 이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해도 암기 위주로 하는 재수생들은요, 1년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고 문제 풀기를만 하면은 1년 지나도 똑같다는 거죠. 근데 알기를 하면요, 안다 모른다를 하면은요, 이게 평생 갑니다. 특히 이런 내가 전기기사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지식들은 평생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다 모른다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뇌전증. 이제 뇌전증의 옛날 말은 간질입니다. 그래서 간질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요새 말로는 이제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뇌전증 증상이 있는 22세 딸의 치료법을 묻는 54세 여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미국의 딸과 이분이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딸이 3년 전부터 10회 정도의 증상이 이제 간질 발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의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한 14개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재발해서 지금은 아주 자주 발작을 한다고 하네요. 통통한 편이라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외식, 파티를 많이 즐긴다고 하네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제 이게 경련 발작이 있으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본인이 운전 안 하면요 정말 다니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미국은 워낙 넓은 나라라서 이 버스 타고 다니고 하기가 정말 어렵죠. 여하튼 운전도 할 수 없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병원에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네요. 지금 한의사의 치료를 받아보셔야 알겠지만은, 네, 이제 한계가 도달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저렴한 데는 이 근처에 보시면은 패밀리 닥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패밀리 닥터로 시작했죠. 가정의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네, 지금은 이제 주로 이렇게 몸맘사 훈련하긴 하지만은, 또 그게 아니면은요, 이렇게 카운티, 네, 또는 시티에서 만든 헬스 센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로 치면은 보건소죠. 네, 헬스 센터 또는 헬스 클리닉. 네, 여기 가시면은요,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상대적으로. 일단 이렇게 노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사를 만나면은요, 지금 진단이 뇌전증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왜 성인이 돼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왜 괜찮다가 재발을 했는지, 이제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뇌전증이 맞는지, 이렇게 재발을 시키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바로 약물 복용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단이 확실하면은 약물은 뭐 진단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약물도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닙니다. 바로 복용을 시작하면은요, 간질 발작은 바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감질이 이렇게 발작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활동 시작할 수 있고, 뭐 파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이 과연 뭐였냐, 이걸 찾아서 해결을 하면은 그게 다시 완치 훈련이 됩니다. 네, 완치 훈련을 하면서 다시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은 줄여가면 되겠죠. 네, 비용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가슴 통증이 있는데 심장병이 아닐까 무서워하는 25세 여자입니다. 6월부터, 그러니까 2달 전이겠죠.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고, 통증이 이제 쭉 있어 왔고, 요즘은 오른쪽 뭐 정중앙에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의 양상은요, 찌릿찌릿하고 꾹꾹 누르기도 하고 쪼여오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라고 하고요. 걷거나 먹거나 앉아 있거나 서거나 거의 매일 아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심장 뛰는 곳이 이렇게 녹화하듯이 아픈 적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갈비뼈가 아파서, 갈비뼈는 양옆을 얘기하겠죠. 아파서 잘 못 잔 적이 있었고, 또 엊그제는 설사 배가 아팠으나 또 바로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왼쪽 팔, 왼쪽 손, 어깨, 등, 목 다 아프다고 하네요. 지난 1월부터 이제 가슴 통증이 조금씩 왔었고요. 작년 10월부터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듯하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위가 아팠고요. 위가 아팠었다고 하네요. 이런 증상으로 심장병이 아닐까, 사실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은요, 여러 가지 심장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네, 아닐까 무섭고요. 불안해서, 네, 무섭고 불안해서 매일 울기만 한다고 하네요. 네, 사실 이거 울 일이 아닙니다, 전혀. 네, 불안해할 일도 아니고요. 심장병은 뭐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심장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응급실 갈 일 없고요. 뭐 중환자실 있을 일 없고, 수술 받을 일 없고, 죽을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병이냐? 네, 뭐 아프긴 해요. 어디가 아플까요? 네, 근육이 아픈 겁니다. 근골격계가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픈데 가슴, 네, 가슴이 속이 아픈 게 아니라 거죽이 아픈 겁니다. 근육이 아픈 거죠. 또 가슴 중앙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했던 팔, 어깨, 뭐 등, 목 다 근육이 가 있는 곳이죠. 근육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육이 왜 긴장을 할까요? 불안하면은 근육이 긴장을 하죠. 또 힘들고 지나치면은 또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생기잖아요. 근육이 긴장해서. 네, 통증이 생기면은 불안이 있으면은 그게 뭐 2배, 5배, 10배로 뻥튀기가 돼요. 네, 그걸 이제 통증회로라고 하죠. 네, 그래서 더 아픈 거죠. 또 이제 이게 심장병이 아닐까 염려하면은 건강염려라고 하고요. 위장이 뭐 설사가 왔다든지 위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병입니다. 자, 당장 시작하세요. 완치훈련. 네, 완치훈련은
이제 그만 병 좀 생각하시고요. 그만 검사하시고, 그만 약 생각하시고요. 그만 약 드시고, 물론 잘 안 드시는 것 같긴 하지만은, 네, 내 몸만 회복 훈련한 다음에 불안증, 건강염려증, 건강염려증 완치 훈련, 그리고 운동은 바로 시작하세요. 요 정도만 해도 운동 시작할 수 있거든요. 뭐 어떤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는 거를 매일 운동의 밀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위장병이 남아있으면 만성 위장병 완치 훈련. 네, 여기까지 이제 병원 진행하면 되고요. 내 몸만 회복 훈련하고 나서도 병만 하지 말고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원하는 걸. 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친구 만나기를 하든지, 남자친구 사귀기를 하든지, 이렇게 동시에 하면은 병도 더 빨리 좋아집니다. 자, 다음 주 또 이후 상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